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영상으로 주제를 만나보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위한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 공무원을 가려내겠다면서 550명 규모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이게 지금 가동이 됐고요. 외부 자문위원 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김정민 변호사, 또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윤태범 교수 등 4명인데 사실 모두 친여권 인사로 분류가 되기는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이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허준석 대변인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군과 경찰이 집중적인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겠죠? 저 4명의 위원들 다 정치적인 편향성이 심각합니다만은 특히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예. 병역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체제를 지키는 군을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군 그 장병들을 하게 되는 그런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지난 8월에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지금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썼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6시간 동안 비상계엄령 내려져 있는 동안에 75만 명의 공무원 중에 거의 대부분, 아니 뭐 거의 전원이 다 집에서 자고 있거나 영문도 모르고 그냥 집에 있다가 그것을 겪었을 텐데 예. 도대체 누가 내란에 가담을 했다고 그거를 지금 색출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거 하라고 공수처, 검찰, 경찰 다 해가지고 특별수사본부 해가지고 색출을 했었고 예. 지금 또 수백억 원 써가지고 특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것은 저 TF 만들어가지고 색출할 일이 아니라 수사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을 자기네 편인지 아닌지 그거를 들여다보겠다고 휴대폰까지 제출을 받아가지고 들여다보겠다. 아. 이런 일은 정말 북한에서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쩔 때는 저는 좀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뭐 공수처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공직사회 이런 걸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조현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특검이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수사의 진척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할 수가 있고 일선 공무원까지 그 수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칫 시기를 놓친다고 한다면 지난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동조했던 공무원 조직 사회 일부를 에 대한 정당한 그런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겠죠. 전체 공무원 75만 명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75만 명 중 0.00001%에 불과할 정도의 아주 소수에 불과한 공무원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뭐 투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 인사철만 되면 공직사회에선 투서가 난무하곤 했죠. 이미 공직사회에선 투서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자정 능력 충분히 있습니다. 자문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문위원들이 최종 결정권자 아닙니다. 예.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엄정하게 외부 인사로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다 보니 예.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정치적인 성향이 비춰지는 그런 인물들이 발탁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고요. 예.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전까지 이 모든 시점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소수의 내란 가담 공무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를 잡겠다고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올리고 일단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이 말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TF에 힘을 싣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TF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자, 공무원 휴대폰 들여다보겠다. 이거 TF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근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부의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네. 느낌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그게 아니, 조사를 불법 해야죠, 소지가 있는 조사를. 겁니다. 네. 공무원들에 대해서 휴대폰 들여다보기 이거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자기 핸드폰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폰만 볼 수 있죠. 자, 민주당에서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TF가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다 이러면서 공무원 줄세우기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본인의 동의하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봐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논란의 문제는 없는 건지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이 이름이 헌법 존중이잖아요. 네. 자,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아무런 사법적 권한이 없는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공무원들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또 더군다나 내란 혐의라고 그랬습니다. 내란 혐의면요, 법적으로 내란 혐의면 거의 사형과 무기징역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엄중한 문제를 지금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네. 무언 근거로 할 수 있죠? 자, 좀 전에 조현상 변호사 이야기하는데 0.001%라고 그랬는데 그럼 75만 명 중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걸러낼 거예요? 뭘 근거로? 아니, 사법권도 없는 공무원들이 이 0.001%를 걸러내려면 75만 명을 다 일단 봐야 될 거 아닙니까? 0.001%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뭘 근거로? 투서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럼 투서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죠? 자, 휴대전화 이거 지금 영장으로도 영장을 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 굉장히 변호사 입회하에 엄격하게 사건과 관련된 것만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다 볼 수 없어요. 그만큼 이 휴대전화는 본인의 사생활과 존중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언 근거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자, 거기에다가 지금 좀 전에 이 자문위원들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군에 거의 한 45만 명, 50만 명 군에 대한 이걸 판단하는 사람의 어떤 자문위원을 사실 군대를 기피한 사람이 지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 군인들이 어떻게 용납을 할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면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예를 들어서 당시 공무원들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헌법적인 어떤 절차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내란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출동한 군인들 내란 가담자예요? 아니, 출동한 군인들 뭘도 모르고 가서 출동했는데 보니까 아니 국회의원들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다 이 소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내란 종사자예요? 그럼 도대체 뭘 기준으로 저는 이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더군다나 투서를 받겠다는데, 예. 아니 투서를 받겠다는 게 공무원들 그러면 저희 5명 있는데 공직자 한 팀 속에서 저 사람 언제 이재명 대통령 욕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투서 받으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거는 출발부터 나중에 보십시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출발부터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달 12일까지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계엄과 직접 연루가 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 군이 제일 많겠죠. 이곳에서 투서와 제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 이 반사이익을 보기 위한 제보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을지, 신뢰성을 갖출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떤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뢰성과 담보할 수 객관성을 있다? 담보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투서만 보고 조사하고 대상을 찍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12월 3일 6개월 전부터 12월 3일 4개월 후까지입니다. 6개월 전을 상정한 것은 그때 공무원 조직 대부분이 몰랐죠. 그런데 최근에 드러나는 것처럼 북한에 이 무인기 보내는 사건, 정보사령부가 합참을 패싱하고 위험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
이 방첩사령관의 메모에 의하면 그것이 예.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이라는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드론작전사령부라든가 정보사령부 등이 예. 사전에 이런 걸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이게 통상적인 군사훈련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하면 일부 지휘부에서는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네. 그렇게 추적해 들어보면 그때 생산된 문건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 휴대폰 제출을 통해서 실제 이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범위가 확정이 될 겁니다. 예. 이런 몇 가지 중첩적으로 확인한 후에 이 12.3 비상겸 내란의 관여 정도를 보고 필요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인사조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형법상 내란 방조인 부하수행죄에 해당된다면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공무원 대상 전체 조직을 흔들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 이런 방식으로 투서가 일단 단서가 되겠지만 예. 그 시기 생산된 문서라든가 뭐 투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조사 대상이 특정이 될 것이고 네네. 그 대상이 특정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휴대전화를 동의하에 제출받는다거나 여러 조사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 안에서의 어떤 처분으로 이르는 것이지 예. 무조건 다 들여다보고 다 줄 세우기를 통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드립니다. 제가 예, 조 예.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이 있잖아요. 예. 자 이분은 전임 정부에서 장관했잖아요. 했다가 또 국무회에 네, 참가했잖아요. 참가했죠. 근데 국무회의 때 안 막았어요. 자 근데 현 정부에서 지금 장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내란 가담자인가요, 아닌가요? 자 그리고 당시에 공무원들, 군인들, 그래서 상부에서 군인들은 명령은 따라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지금 이 중요한 사안들은 이미 내 특검에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관련된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령, 소령, 뭐 이런 대위 이런 사람들이 아니 위에 지시하는 거 따랐다. 근데 그게 그러면 내란 가담자입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 경찰청에서 야 그 현장으로 국회 가서 막어 했는데 그 간 사람들 다 내란 동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근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확인하려고 그러면 투서가 들어오면 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그거를? 같은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걸? 아니 수사도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같은 공무원들이 10명 뽑아갖고 각 부서에서 예. 그 사람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이랑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저는 정말 법조인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뭔 근거로 이분들이 개인에 대해 털나는 건지 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 통상 공무원 조직, 중앙행정기관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비행위가 적발이 되거나 투서가 있으면 감찰하지 않습니까? 예. 감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이게 뭐 수사의 형태의 적법한 영장을 요구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인사 조치를 위한 단계에서는 감찰 부서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예. 이 절차를 TF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지 수사에 준해서 적법 절차를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주 아름답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서로 간에 누가 투서를 보내고 이런 작업들이 목표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공무원 사회에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글쎄요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보겠다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 있느냐 민주주의 국가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굳이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내란 가담자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인지 확실한 우리 편이 아닌지 그 딱 갈라서 확실한 우리 편 아닌 사람들은 이제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사상 검증하겠다는 거죠. 휴대폰 임의로 제출하라고 하지만 제출 안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불이익이 시작될 텐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럼 휴대폰 제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사고가 터지면 휴대폰부터 없애야 된다. 절대로 왜 보여주면 안 된다. 내보내면 안 된다. 거기에 예.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데 예. 예컨대 어느 공무원이 휴대폰 냈는데 거기에 지난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라고 누구한테 문자를 보냈다. 근데 그 휴대폰 들여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 예.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1948년에 우리나라 해방정국에서 그 당시 이루어졌던 이른바 인민재판에 대한 그 현지 르포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경찰서 안에 그 경찰서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그 안에다가 책상 갖다 놓고 3명이 재판관을 앉아 있대요. 그럼 잡아옵니다. 우익인사, 뭐 경찰관, 뭐 청년단체 잡아오면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몇 마디 물어본 다음에
세 가지 판결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사형, 아니면 그 죽도록 때려가지고 내쫓아라, 아니면 살려줘라. 이렇게 판결한다는 겁니다. 그거랑 지금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